드디어 오늘 9월 6일 월요일 그 이야기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번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챕터 15 벤젠하고 그리고 아로마티시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학기에 이제 아로마틱 화합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유기화학 유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데 그 유기화학 반응의 꽃은 아로마틱 화합물들의 다양한 반응들이에요. 특히 이 학기에도 이제 많은 반응들이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로마틱 화합물들의 유기화학 반응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화합물들이 아로마티시티를 갖는 것인지, 즉 아로마틱 화합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로마틱 화합물이 되게 되면 유기화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월요일, 수요일 수업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아로마틱 그 화합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화합물이 카본 6개를 가지고서 6멤버링을 가지고 있는 벤젠이에요. 그래서 벤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성을 공부를 하고 벤젠과 같은 이런 아로마틱 화합물에 대한 요건, 아로마티시티를 갖추기 위한 요건, 그리고 그러한 화학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주로 챕터 15의 주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벤젠을 포함을 해서 간단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물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벤젠 역시 보면 페트리움 원유로부터 우리가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이 페트로움으로부터 그 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로마틱 물질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BTX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벤젠, 톨루엔, 자이렌. 그래서 취한기가 없는 6멤버링은 벤젠, 메탈기가 하나 있으면 톨루엔, 그리고 3개의 아이소머가 있는데 2개의 메칠기가 올소 위치, 메타 위치, 그리고 파라 위치, 이렇게 있는 올소 자이렌, 메타 자이렌, 파라 자이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유로부터 그 정제탑을 통해서 보일링 포인트 차이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역시 원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알켄유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의 아로마틱 컴파운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그런 것들이 이 페트로리움 형성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제 그 벤젠을 기반으로 해서 페닐링을 가지고 있는 아로마틱 컴파운드 몇 가지를 구조를 보여주고 있네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벤젠, 보일링 포인트는 약 한 80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TX 벤젠, 톨루엔, 자이렌 중에서는 보일링 포인트가 가장 낮죠. 톨루엔인 경우는 111도, 자이렌은 이제 이 세 가지 아이소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138도 파라, 메타는 139도.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보일링 포인트는 올소, 자이렌, 이렇게 세 가지 아이소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유로부터 BTX를 분리를 하고자 하면 온도를 올리게 되면 먼저 벤젠이 보일링이 되겠죠. 8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110도 이하까지는 주로 벤젠이 보일링이 돼요. 액상에서 가스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분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11도가 넘어가게 되면 톨루엔이 또 보일링이 되게 되겠죠. 물론 138도 아래쪽 온도까지죠. 그죠? 138도 이상이 되게 되면 파라자이렌 그리고 메타자이렌, 그
그리고 144도 이상이 되게 되면 올소자이렌이 이제 보일링이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런 방법으로 BTX를 이제 석유와 페트롤 원유로부터 분리를 하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프탈렌, 식스 멤버의 그 벤젠링 두 개가 이렇게 퓨전이 되어 있는 그런 아로마틱 컴파운드. 그 다음에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있는 페닐링 두 개가, 요거는 이제 바이페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페닐링 세 개가 퓨전이 되어 있는 것은 안트라세인. 요거의 아이소모에 해당되는 게 펜탄스린. 이런 뭐 다양한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그 하이드로카본, 즉 링을 이루고 있는 그 애텀이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카본이고, 이러한 하이드로카본 아로마틱 컴파운드와 더불어 여기 우리 챕터 15 뒤쪽에 조금 더 소개가 될 텐데요. 링을 이루고 있는 카본 외에 다른 애텀, 대표적인 게 나이트로젠, 설퍼, 옥시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사이클로 링을 만들고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로마틱 컴파운드도 유기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화합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챕터 15에서 하이드로카본 아로마틱, 그리고 헤테로사이클릭 아로마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이드로카본의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노멘클레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요?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그 하이드로카본, 물론 헤테로사이클릭 아로마틱도 동일해요. 아이유팩의 이름보다는 커먼 네임을 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커먼 네임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유팩의 이름이 아닌 난 시스메틱한 이름, 즉 커먼 네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먼 네임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테이블 이름이 되겠네요. 자, 몇 가지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페닐링에 CH3가 하나 있는 경우 톨루엔이에요. 그 다음에 OH가 있게 되면 페놀, 그 다음에 NH2가 있으면 아닐린, 그 다음에 카보닐이 있고 CH3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세틸 그룹이죠. 그 1학기 때 이미 다 몇 차례 소개를 했지만, 아세틸은 카보닐에 CH3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아세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세틸 그룹, 혹은 약자로 대문자 A에 아래 참자 C, 이렇게 아세틸 그룹이에요. 따라서 아세토페논이죠, 그렇죠? 카본네임은. 페닐링에 CHO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으면 벤즈 알데하이드, 보일링 포인트는 상당히 높아요, 178도.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으면 벤조익 애시드. 자, 멜팅 포인트가 122도이기 때문에 상온 25도에서는 그 솔리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페놀도 그렇고. 아세토페논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는 살짝 이제 녹아 있는 리퀴드 상태를 유지를 하겠네요. 올소자이렌, 올소 위치에 두 개의 CH3. CH3가 메타 위치로 있게 되면 메타자이렌, 파라 위치로 두 개가 존재하면 파라자이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닐링에 더블 본드가 두 개 있는 그런 그 에틸렌 그룹이 하나 붙어있게 되면 스타이린이에요, 그죠? 스타이린. 이런 이거 말고도 많은 그 커먼 네임을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테이블로 보여주고 있어요. 노멘클레처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취향기가 하나만 있는 벤젠인 경우는 아이유팩 이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에 벤젠으로 끝이 나게 되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페닐링에 브로모가 하나 있는 이런 경우는 브로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벤젠이 되겠죠. 자, 나이트로가 하나 있죠. 나이트로 벤젠,
그리고 프로필 그룹이에요. 노멀 프로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노멀에 N자를 붙여도 뭐 상관은 없어요. M 프로필 벤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식이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 벤젠 링에 알킬 취환기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거를 우리가 RN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알킬 취환기의 카본 수가 벤젠의 카본 수 6개보다 더 많은 경우, 카본이 예를 들어서 7개 이상인 경우, 알킬기가 그런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알킬기가 페어런트 네임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돼요. 자, 카본 7개짜리가 페닐링의 취환기로 있는 RN 그룹이에요. 자, RN 그룹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름은 알킬 그룹의 카본 수가 벤젠 링 6개 카본보다 더 많죠. 7개니까. 따라서 페런트 이름은 헵탄이 되게 돼요. 오히려 이 경우는 이 벤젠 링은 치환기로 이름을 붙여서 페닐 헵탄이 되는 것이고, 이 페닐 링이 헵탄의 2번 카본에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죠. 그래서 2페닐 헵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나머지 이제 이 알킬 체인의 카본 수가 6개보다 짧으면 요 벤젠으로 그냥 끝이 나면 돼요. 요 페어런트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요 알킬이 앞에 붙어주는 되는 것이죠. 프로필이 있다? 그럼 앞에 이야기를 했듯이 프로필 벤젠. 붙일기가 있다? 카본 4개니까 붙일 벤젠.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페닐 그룹이라는 이제 터미널로지인데요. 페닐이라 하면 그냥 벤젠 링에 뭔가 치환기가 있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 자, 그때 치환기를 제외한 이 벤젠 링 자체를 우리가 벤젠이라고 하지 않고 치환기가 있는 경우는 페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페닐을 이제 이렇게 6글자를 다 쓰는 것보다 대문자 P, 소문자 H, 혹은 이제 이런 특수 문자로 해서 이렇게 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페닐, 페닐을 뜻하는 그런 글자들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포뮬러 인덱스로 굳이 고쳐보면, 페닐링은 카본이 6개,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하이드로젠, 벤젠은 하이드로젠도 6개죠. 하지만 벤젠 링에 취환기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카본 C6, 하이드로젠 5개. 이렇게 포뮬러 인덱스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치환기에 CH2가 붙어 있고 여기에 뭔가 또 다른 그룹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붙어 있는 그룹을 제외한 페닐링의 CH2 요렇게를 묶어 가지고 우리가 벤질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페닐하고 벤질은 방금 설명을 했어요. 아세틸처럼 중요한 노멘클레처. 여기에 뭔가 치환기가 있다. 그럼 이건 페닐. 여기가 CH2에 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CH2까지 포함해서 벤질. 그 다음에 카보닐이 있는 경우. 자, 페닐은 지워볼게. 카보닐이 있는 경우. 여기에 이제 치환기가 뭐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벤조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페닐링에 관련된 커먼 네임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페닐, 벤질, 벤조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되겠어요. 자, 치환기가 이제 하나까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또 정의를 내려야 될 게 두 개의 치환기 서로 간의 그 포지션이
올소 위치, 그러니까 1, 2번 카본이냐, 메타 위치 1, 3번 카본, 파라 위치 1, 4번 카본 위치에 취향기가 있다. 요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컴파운드인 경우는 페닐링에 1번과 2번 카본에 두 개의 크로로가 있어요. 따라서 벤젠으로 끝이 나지만 앞에는 다이크로로, 크로로가 두 개니까 다이크로로 벤젠,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단 이 두 개가 1, 2번에 있기 때문에 올소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올소, 메타, 파라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다이크로로의 위치가 도대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소, 크로로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 1, 3번으로. 요거는 메타 다이크로로 벤젠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메타의 이제 다른 얘는 그 자이렌을 보여주고 있네요. 1번과 3번에 CH3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메타 자이렌이에요. 자, 메타 자이렌은 커먼 네임이죠. 그죠? 근데 요걸 IUPAC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면 다이메틸 두 개의 메칠 벤젠, 그리고 두 개의 메칠은 1, 3번에 치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 다이메칠 벤젠이라는 IUPAC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 4번에 서로 다른 치환기가 있는 경우네요. 자, 당연히 1번과 4번에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크로로하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에 대한 그런 이름을 요 페닐린과 묶어서 불러주면 되는데, 커먼 네임에서 이렇게 해서 벤즈 알데하이드라는 그러한 커먼 네임을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이 경우는 벤즈 알데하이드라는 페어런트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벤즈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CHO가 있는 여기 카본이 무조건 1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로가 있는 요 카본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크로로와 알데하이드는 파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의 이름은 파라 크로로 벤즈 알데하이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뭐 요건 다 설명이 된 거니까, 자, 요거는 이 반응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브로모와 메틸 요 두 개가 파라로 있는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벤즈 알데하이드와 동일해서 톨루엔이라는 커먼 네임의 브로모가 취향기로 있는 것이죠.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1번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4번. 따라서 포 브로모로 해도 되고 파라 브로모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2개 이상의 취향기가 3개, 보통 3개 이상은 별로 없어요. 1개, 2개, 경우에 따라 3개 정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존재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취향기가 3개 혹은 4개 그렇게까지 있는 경우를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그 취향기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은 앞에까지 소개되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취향기가 좀 많은 것이죠. 그죠? 숫자가 3개 이상이니까. 따라서 이러한 3개 이상 취향기가 있는 경우에 노멘클레처는 이 취향기들의 넘버링을 어디가 1번이고 어떤 방향으로 클로가이즈는 앤티클로가이즈, 요거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모든 취향기를 1, 2, 3, 4, 5, 6으로 했을 때 가장 로이스트한 넘버링, 낮은 넘버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 2개의 메틸이 있고 브로모가 이렇게 취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답은 아래쪽에 있는 CH3 메틸이 1번이 되고 앤티클로가이즈로 해서 1, 2, 3, 4, 즉 2번 위치에 메틸, 4번 위치에 브로모, 이렇게가 이제 정답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포 메틸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왜? 이 메칠의 M보다는 브로모가 알파벳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알파벳 순으로 했어요. 포 브로모, 그리고 1, 2 다이 메칠 벤젠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주면 돼요. 자, 다른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브로모를 만약에 1번으로 했을 때
그 클로와이즈로 했을 때 1, 2, 3, 4가 되죠. 그러면 1, 3, 4라는 그런 넘버링으로 부여가 돼요. 그런데 여기가 1번이 되면 1, 2, 4가 되죠. 따라서 요 중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를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그 클로와이즈로 하는 경우 1, 2, 3, 4, 5 1, 2, 5가 되니까 1, 2, 4보다 더 느리게 되죠. 늦은 넘버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엔티 클로가이즈로 가더라도 1, 3, 6이 되죠. 더 넘버링이 높게 돼요. 따라서 여기가 1번이 되고, 엔티 클로가이즈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요거 하나를 보게 되면 다 동시에 잘 적용이 되어 있죠. 역시 여기도 이제 커먼 네임이 있는 경우는 커먼 네임을 활용하면 더 심플하겠죠. 자, 패널이 커먼 네임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패널. 그러면 두 개의 취향기 다이메칠만 앞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다이메칠 패널이라는 이름이 되겠고, 단지 이제 이 두 개의 다이메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넘버링 해주면 되죠. 자, 커먼 네임을 패널로 했기 때문에 OH가 붙어있는 이 카본이 무조건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엔티 클로와이즈로 넘버링 1, 2, 3, 4 혹은 클로와이즈로 1, 2, 3, 4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클로와이즈로 하게 되면 1, 2, 5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엔티 클로와이즈로 하게 되면 1, 3, 6이 돼요. 따라서 클로와이즈로 1, 2, 5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따라서 2번과 5번 위치에 다이메칠이 있는 패널이에요. 이름은. 자, 요것도 역시 커먼 네임 그 톨루엔이 있죠. C3에 벤젠링에 CH3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톨루엔이에요. 자, 이 톨루엔에 나이트로가 3개가 붙어 있죠. 자, 요거는 좀 쉬워요. 이렇게 1, 2, 3, 4를 하나, 이렇게 1, 2, 3, 4를 하나, 똑같이 1, 2, 4, 6이라는 그런 취향기 3개를 보면 2, 4, 6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도 2, 4, 6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 4, 6 나이트로가 3개, 다이가 아니고 트라이저죠.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 좀 전까지 몇 가지 취향기의 숫자가 하나냐 두 개냐 그리고 3개 이상이냐 뭐 그런 경우를 들어가지고 커먼 네임 혹은 IUPAC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파트 2가 되게 된 이제 챕터 15의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파트 2는 벤젠의 독특한 그 스테어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고자 해요. 자, 벤젠이라는 화합물 이렇게 우리가 이름 그릴 수가 있죠. 벤젠의 과학적인 반응성은 이 1학기 때 배웠던 알켄, 더블 번드가 있는 알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반응성이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훨씬 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죠.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벤젠 자체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알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배웠던 일렉트로필릭 그 서브티슈 반응 이런 것들을 진행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액티비티 자체는 약하다는 것이죠. 낮은 반응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특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헥산이랑 이제 동일한 카본 넘버를 갖는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봐도 벤젠은 카본이 6개, 하이드로진이 6개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동일한 카본을 갖고 있는 사이클로헥산이죠. 카본이 6개, 그 다음에 하이드로진이 12개나 돼요. 그래서 그냥 보면 unsaturated 되어 있는 벤젠이 saturated 되어 있는 사이클로헥산보다는 훨씬 반응성이 높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사이클로헥산의 반응성이 더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사이클로알칸과 비교를 했을 때 벤젠의 반응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벤젠 자체의 안정도, 스테어빌리티는 더 스테이블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벤젠의 반응성에서 특이한 점은, 매우 특이한 점은
벤젠이 더블 본드가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알케인을 3개 갖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죠? 3개의 알케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파일인 브롬을 통해서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 브로미네이션이죠. 촉매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특성이 뭐냐? 에디션 프로덕트는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서브티션 반응에 의한 브로모벤젠 이러한 프로덕트가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됩니다. 단 벤젠의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케인의 브로미네이션 하는 것보다는 벤젠의 브로미네이션한 이 반응, 이 프로덕트를 얻는 반응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요거 뭐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왜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벤젠은 에디션 프로덕트는 나오지가 않고 서브티션 프로덕트만 나오는 것이냐. 자,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프로덕트의 구조를 딱 보게 되면 서브티션 프로덕트인 경우는 이 벤젠 링, 즉 아로마틱 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힐케스 룰에 의해서 아로마틱 링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에디션 된 프로덕트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일렉트론이 4개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파일렉트론을 4개밖에 가지지 않는 이런 프로덕트는 난 아로마틱 혹은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그죠? 스테어빌리티가 낮다는 이야기죠. 모 스테이블한 그런 프로덕트라는 이야기죠. 이 컴파운드가 서브티션 프로덕트가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레벨이 높은 스테어빌리티가 낮은 에디션 프로덕트 쪽으로는 반응이 잘 안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벤젠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를 여기 PPT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벤젠 자체는 뭐 스테이블한 유사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물질들과 비교했을 때 뭐 스테이블하고 따라서 반응성이 낮고 설령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 반응성은 낮다는 거. 그리고 에디션 반응은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계량적으로 얼마나 그 벤젠이 스테이블한지를 실험을 이제 해본 결과예요. 자, 이 실험은 이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이러한 물질로부터 그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그 벤젠을 그 기준으로 해서 더블 본드가 2개가 있는 사이클로헥사다이엔, 더블 본드가 하나밖에 없는 사이클로헥세인, 더블 본드가 전혀 없이 완전히 세츄레이션이 된 사이클로헥산, 요 3개를 그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열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뭐 기준점은 이거예요. 요 2개를 보면 알겠죠. 더블 본드 하나를 세츄레이션 하는 하이드로게네이션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에너지 값은 118kJ/몰이에요. 그 이야기는 2개 더블 본드로부터 요 하나만 그 하이드로게이션을 할 때 플러스 118과 동일하지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에너지가 나와서 약 한 230kJ/몰. 자, 그러면 벤젠은 3개의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약 356kJ/몰 정도의 힐 오브 하이드로게네이션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줘야 돼. 356kJ만큼. 근데 이제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150kJ/몰 정도의 적은 에너지, 즉 206kJ/몰 정도밖에 에너지가 열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계산적으로 나왔던 이 수치 마이너스 356, 실제 측정이 되었던 마이너스 206, 요 차이는 150kJ/몰 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벤젠의 에너지 레벨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150kJ/몰 정도 더 낮은, 훨씬 낮은 그런 에너지 레벨을 벤젠이 가지고 있다. 이만큼이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의미죠. 에너지 값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150은 상당히 큰 차이죠. 왜냐하면 206kJ/mol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갖는데 우리가 계산적인 거 대비로 150kJ/mol이니까 상당히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는 게 벤젠이다 하는 그거를 계량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벤젠은 왜 더블 번드 숫자에 무관하게 스테이블 할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6 멤버링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싱글 번드 더블, 싱글 더블, 싱글 더블. 그래서 3개의 싱글 번드와 3개의 더블 번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조를 보면 이 1, 2번 사이 싱글 번드와 그리고 2, 3번 사이 더블 번드, 물론 여기도 그렇고 이 6개의 번드 랭스는 다 동일해. 다르지 않고 싱글 더블 번드가 아니라 싱글 번드도 아니고 더블 번드도 아니고 더블 번드에 가까운 한 1.5번드 정도. 그걸 계량을 시키게 되면 139 피코메타 정도가 돼요. 요 1, 2번 카본도 139, 2, 3번 카본도 139, 여기도 139, 139, 139, 139 피코메타. 이 139 피코메타는 순수한 싱글 번드는 154예요. 그래서 139는 싱글 번드가 절대 아니죠. 그러면 더블 번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더블 번드는 134 피코메타 정도가 돼요. 그래서 더블 번드에 좀 가깝긴 하지만 싱글 번드도 아니고 더블 번드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벤젠의 6개의 번드는 모두 동일하고, 6개의 번드 모두 동일하고, 그 길이는 싱글 번드도 아니고 더블 번드도 아닌 그냥 우리가 1.5번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벤젠 링은 플래너한, 이렇게 보면 이제 벤젠 링이 플래너하다 안 하다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벤젠 링을 옆에서 보는 그림은 그릴 수가 있겠죠.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그냥 그리려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냥 플랫하다가 보면 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플래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벤젠 링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벤젠에 있는 6개 카본에 하나씩의 파이 오비탈이 있고, 그 6개는 모두 이퀴벌런트, 동일합니다 하는 거죠. 자, 6개의 파이 오비탈, 상당히 중요하죠. 아로마틱 화합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다시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6개의 카본이 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근데 실제 6개 카본에 있는 파이 오비탈은 다 동일해요. 하나씩 있어요. 자, 한 개 카본에 한 개 파이 오비탈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퀴벌런트인 거죠. 본드 랭스도 동일하고. 전체적으로는 6개의 파이 오비탈이 있어요. 6개. 이게 중요한 거죠. 6개. 카본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사이클릭 플레인의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6개가. 자,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엔티 아로마틱 혹은 난 아로마틱 화합물인 경우는 이 파이 본드의 파이 오비탈은 카본 하나에만 딱 로컬라이즈가 돼 있어요. 그 카본에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카본으로 오버래핑이 안 돼요. 이동도 안 되고. 반면에 벤젠과 같은 아로마틱 화합물은 이 파이
일렉트론 혹은 파이 오비탈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 파이 오비탈이 전체 카본에 균등하게 프리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난 아로마틱 그룹은 파이 오비탈이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고, 벤젠 같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파이 오비탈이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데피니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기 바라겠어요. 따라서 벤젠은 카본 6개에 파이 오비탈이 6개가 있지만 모두 균등하게 디로컬라이제이션 혹은 오버랩이 되어 있다. 이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벤젠은 레조넌스 폼을 갖는 것이죠. 이 레조넌스 폼을 갖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파이 오비탈이 뉴클레어 쪽에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모 스테이블해지는 그런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벤젠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는 것은 벤젠의 반응성이 낮다는 것 혹은 모 스테이블하다는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그래서 그 벤젠에 있는 그 싱글 본드와 더블 본드는 사실은 1.5 본드에 해당이 되고 6개의 본드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럼 그림을 이제 벤젠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그 요 벤젠은 이제 레조넌스 폼을 가지고 있고 더블 본드 위치를 굳이 우리가 그리게 될 때 요렇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전체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오비탈이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죠. 더블 본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또 다른 레조넌스 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6개의 본드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은 사실 틀린 그림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그리기 좀 편하게 사람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틀린 그림이긴 하지만 not real이죠. 그죠? 리얼 그 스트럭처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그리자. 그러니까 레조넌스 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요거는 벤젠 링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러면 차라리 6개의 본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싱글도 아니고 더블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폼으로 표기를 하기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게 되면 벤젠 링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는 뭐 이 두 가지 레조넌스 폼 중에 하나로 많이 그려요. 두 가지는 동일한 구조니까. 반면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폼으로 그리는 그런 그 텍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우리가 벤젠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다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 세리어에서 그 벤젠이 갖고 있는 6개의 애토믹 오비탈이 어떻게 에너지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1학기 때 공부했던 뭐 그 내용이에요. 몰레큘러 오비탈 세리는 본딩 오비탈하고 그 다음에 엔티 본딩 오비탈. 이제 현재 여기 상태는 몰레큘러 오비탈이에요. 즉 분자 구조, 몰레큘을 만들었을 때의 그 오비탈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는 몰레큘을 만들기 전 이 카본 하나에 있는 파이 오비탈, 애토믹 오비탈은 동일하겠죠. 6개가. 몰레큘을 만들기 전 애톰 상태의 레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딩 오비탈인 경우는 당연히 애토믹 오비탈보다는 낮은 에너지 값을 갖겠죠. 그죠? 사이 1이든 사이 2가 되든 사이 3가 되든. 벤젠은 이렇게 본딩 오비탈은 크게 3개, 가장 스테이블한 사이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전체가 다 가장 오버랩이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높지만 그래도 애토믹 오비탈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낮은 그런 사이 2, 사이 3. 요 사이 2와 사이 3는 그 오비탈의 구조가 좀 다르지만 에너지 레벨은 동일해요. 그래서 사이 2인 경우는 요 3개가 오버랩이 잘 되고 또 요 3개끼리 잘 되고 여기 그 일렉트론이 없는 그런 그 지역은 없어요. 사이 3는 요거보다는 조금 둘 이렇게 오버랩이 가장 잘 되는. 그리고 중간에 이
노드가 존재하죠. 노드. 일렉트론 혹은 오비탈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죠? 노드. 그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이2와 사이3처럼 오비탈의 구조는 좀 다르지만 에너지 레벨이 동일한 요 두 개의 오비탈을, 몰레큘러 오비탈을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라는 이름을 또 붙여줘요. 자, 그래서 벤젠처럼 6개의 파이 애토믹 오비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이1과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이2, 사이3 이렇게 3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으면 6개가 다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이1에는 업앤다운으로 2개의 일렉트론이, 위에 있는 사이2와 사이3는 역시 똑같이 각 2개씩, 그래서 4개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비탈이 4개가 더 있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 몰레큘러 오비탈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사이4, 사이5를 만들 수가 있겠죠. 파이 오비탈의 숫자가 10개인 경우 나프탈렌 같은 거, 그러면 여기 가장 낮은 에너지 사이1에 2개의 일렉트론을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2, 사이3에 벤젠과 똑같이 이렇게 또 다른 4개,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남았죠. 다시 사이 4, 사이 5에 4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4개짜리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이 6, 사이 7 해서 또 위쪽 에너지 레벨에 4개 이렇게 계속 n개만큼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아로마티시티의 정의 중에 하나가,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정의 중에 하나가 파이 일렉트론 혹은 파이 오비탈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 기준을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경우는 4n 플러스 2를 만족을 해줘야 돼. 이때 n은 정수가 돼. 즉 1부터 시작이 되죠. 대부분은 한 1, 2 정도에서 끝나겠죠. 뭐 3 정도도 나올 수가 있고. 벤젠인 경우는 n이 1인 경우죠. n이 1이면 전체는 6개. 나프탈렌은 n이 2가 되죠. 그래서 8개 플러스 2니까 10개. 뭐 3개짜리로 나올 수 있죠, n이. 그러면 14개. 하이 오비탈이. 그래서 4n 플러스 2가 되는 요 2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사이1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2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계속 4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n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4n이 되는 것이죠. 이게 휘케스 룰이에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본딩 오비탈 요거만 잘 이해해주면 여러분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엔티본딩 오비탈은 평소에 다 비워져 있는 거. 여기는 파이 오비탈이나 일렉트론이 없어요. 그래서 단 excited state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요 4개 그 호모가 되겠죠, 그죠? 호모 중에 하나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면 원래 위치로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거나 엔티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은 평소에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고 단지 구조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빈방인 거죠. 빈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타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사이 4, 사이 5, 사이 6에서 4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역시 이 두 개는 동일한 에너지를 있기 때문에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오비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벤젠의 그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한 벤젠과 같은 아로마틱 화합물인 경우 우리가 아로마티시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로마티시티를 가지기 위해서 이 그 기준을 정의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보면 조금 정성적이거나 눈으로 봤을 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계량적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휘케스 룰이에요. 4n 플러스 2라는 그거를 포함을 해서 아로마티시티를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로마틱 컴파운드 벤젠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거의 이제 기본 특성이 뭐냐 하면 사이클릭 그룹이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 빠져 있지만 사이클릭 그룹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이클 링이 플래너 해야 돼요. 플래너. 벤젠인 경우는 본드 앵글은 120도, 본드 랭스는 139 피코메타죠.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파이 오비탈이 그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조넌스 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레조넌스 폼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조넌스 폼의 중간 형태가 이제 실제 리얼한 하이브리드 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컨주게이션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에디션보다는 서브티션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특성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1931년도에 피켈이 포엠 플러스 2라는 파이 오비탈 혹은 파이 일렉트론의 숫자를 가지고 포엠 플러스 2룰을 정의를 내렸고, n이 뭐 0일 수도 있지만 그런 컴파운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n은 1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 벤젠인 경우는 n이 1인 경우죠. 포엠 플러스 2 파이 오비탈 숫자 요게를 일단 만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로마틱이 아닌 경우 사이클로프타다이엔 같은 경우는 카본 4개에 더블 본드가 2개가 있어요. 자, 파이 오비탈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자, 요거 뭐 당연히 4개이고,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어떻게 4개인지. 파이 오비탈이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이렇게 더블 여기 싱글 요거는 순수한 싱글, 순수한 더블, 순수한 싱글, 순수한 더블 이렇게 존재해요. 파이 오비탈은 이렇게 더블 본드에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굳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의 파이 오비탈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4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4n2라는 룰에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이클로프타다이엔은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엔티 아로마틱. 그리고 이 파이 오비탈은 이 파이 오비탈 더블본드에 있는 이 4개는 그냥 각각 이 카본 하나에 그대로 딱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죠. 로컬라이즈. 따라서 레조넌스 폼 같은 게 없겠죠. 레조넌스 폼이 당연히 없겠죠. 왜?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오버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경우는 반응성도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스테이블한 몰레큘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반응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이클로프타다이엔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다른 그 알케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디엘셀드 반응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링이 3개가 퓨전이 되어 있는 이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반응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죠. 자, 벤젠은 뭐 설명을 했듯이 포엠 플러스 2를 만족하는 거죠. n이 1에 해당되는 것이고 6개의 파이 일렉트론에 따라서 벤젠은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그리고 6개의 파이 오비탈은 전체 카본에 골고루 오버랩을 하고 있어서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정의예요. 그 다음 8개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인 경우는 파이 일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개면 포엠 플러스 2에 만족이 안 되죠. 따라서 이 컴파운드는 난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8개 파이 일렉트론은 이 카본은 각각 8개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고, 실제 이 모양을 보게 되면 플래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난 플래너 그런 구조를 튜브랑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좀 휘어져 있다 보면 이 파이 오비탈이 컨주게이션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뒤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로마틱 화합물에서 요구하는 포엠 플러스 2의 파이 일렉트론이면서 플랜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몰레큘 전체적으로 파이 오비탈이 컨주게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컨주게이션이 잘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이클로 옥타 테트로인은 난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뭐 계속 설명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포엠 플러스 2의 개념, 자 뒷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죠? 본딩 오비탈에서 그 파이 오비탈을 채울 때 싸이원의 2개를 채우고 그 위쪽은 4개씩 이렇게 채워 나갈 수가 있겠죠. 요 아래쪽에서. 그래서 포엠 플러스 2라는 파이 일렉트론의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수업이라 그 벤젠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벤젠의 노멘클레처, 커먼 네임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몰레큘러 오비탈 세어리 정의에 의해서 본딩 오비탈에 채울 수 있는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파이 오비탈을 어떻게 에너지 레벨에서 4m 플러스 2만큼 채워나가는지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되게 되면 스테레오비티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서브티션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반응성은 낮아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 그 수요일 수업은 뉴트럴한 뭐 벤젠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N아이온을 갖고 있거나 케타이온을 갖고 있는 이런 사이클릭 컴파운드도 아로마티시티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N아이온도 그렇고 케타이온도 그렇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번 수요일 수업 시간에 챕터 15를 이어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